진도가 어디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교재 2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보유 관련 조세를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216페이지입니다.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216페이지 소득세 총서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216페이지 그 소득세 총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잠시 후에 임대소득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216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소득세 총설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득세 총설을 알고 계셔야만 그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답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216페이지 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자,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가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건 이겁니다.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은 부과되는 조세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세고, 법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세가 아니고 법인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소득세만 시험 출제 범위지 법인세는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법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 우리가 법인세의 구체적 부과 기준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16페이지 자, 소득세 특징입니다. 소득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그 잠시 후에 보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해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징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저 교재 소득세 특징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득 원천세를 근간으로 하고 순자산 증가세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이야기는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교재 217페이지 우리가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입안에 좀 좀 안에 좀 상처가 생겨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강의하는 게 좀 그렇네요. 일단 저 중간에 조금 발음이 좀 새더라도 좀 그거 좀 감안하고 수업을 좀 들으십시오. 제가 좀 몸이 요즘에 좀 피곤한지 입 안이 좀 많이 흘렀어요. 자, 교재 217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자, 종합과세. 자, 읽어보면 이자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과세. 우리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7년 동안 2번 물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 좀 이제 뭐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여기 소득 원천설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들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거고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세법 개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 이야기는 몰라도 되고 우리가 실무적 이야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과 종합소득이 아닌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가세 범위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요게 7년 동안 2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합산가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님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1년에 1억 정도 발생되고 부모로부터 사업을 하나 물려받았는데 그 사업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이 1년에 한 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줌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에 따른 소득이 5천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별 반응이 없으시네. 월 5천. 이제 반응이 오네요. 그래서 임대소득만 1년에 6억입니다. 자, 이 정도면 그러면 총소득이 12억 아닙니까? 저는 이거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이 1년에 한 7천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결산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이자소득세 떼고 받으면 소득세 다 낸 걸로 알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개별소득에 대하여 개별소득세를 각각 납부를 했다 할지라도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합산가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개별소득에 대하여 개별소득세를 각각 납부했다 할지라도 소득이 발생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결정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는 못 느낍니다. 자, 왜 못 느끼냐면은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거나 둘 중 하나지 둘 다 병행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십니다. 그럼 나는 직장을 다니는 거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없어서 빌려줄 부동산도 없고 그 다음에 월급 받아가지고 뭐 대출 갖고 뭐하고 하니까 예금할 돈도 없고 주식 투자할 돈도 없고 연금 받을 나이는 아직 안 됐고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기타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근로소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합산가세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못 느낀 거예요.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자, 금방 읽어보셨듯이 다른 소득과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걸 조세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은 분류가세라고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면 딱 두 군데만 물어봐요.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물어보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물어보지 나머지 소득은 우리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부담이 되시면 두 군데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셔야 될 거,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한다? 다른 총합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우리 유식한 말로 분류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사업소득은 총합소득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총합소득과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에 217페이지 3번 개인 단위별 과세. 그러니까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부부 사이의 소득일지라도 공동 소유 재산일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별로 각각 소득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갑하고 갑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했을 때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부부 사이이더라도 갑의 지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임대소득과 배우자의 지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임대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소득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부부 사이이더라도. 그러니까 요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외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남편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내는 홀에서 서빙도 하고 계산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부 둘이 식당을 하는 경우, 자, 그럼 이때 식당에서 발생되는 이 소득이 남편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구분하기가 애매모하지요.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우 부부 사이의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부부 중에서 총합 소득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우리가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 정도로 깊이까지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개인별로 부과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적 공제 몰라도 되고 뭐 초과 누진세율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특징 가셔가지고 우리가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라는 거, 요거 필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를 공부할 때는 이 조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필히 구분하셔야 돼요. 왜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국세냐 지방세이냐에 따라 가세 관할 납세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국세는 사람 주소지고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거든요. 그래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217페이지 마지막 항목 직접세,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교재 218페이지 신고납세제도, 요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신고납부에 의하여 부과징수예요. 그러니까 신고납세제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득세 특징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소득세가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걸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교재에 220페이지. 자, 지금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부하셔야 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2, 3년에 한 문제 나와요. 요게 우리가 옛날에는 해마다 나왔는데 최근에는 2, 3년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당분간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필기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해야 될 핵심적 이야기가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면 임대소득 개인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지, 지금부터 바로 개인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2, 3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봐요. 어차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0월 30일 날 시험장 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2차는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 보고 합격은 내년에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 개가 안 돼 있으면 이미 결과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지 임대소득은 공부 순위가 뒤로 살짝 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마다 나오는 파트가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이렇게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는 자, 요 이야기입니다.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220페이지 거기 부동산 임대소득의 거기 갈로 2번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시켜 가세야 한다. 자,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하고 부동산을 빌려준 건 물론이고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도 소득세 신고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 신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세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학원 원장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 신고를 해요. 근데 은행 대출 받으러 가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래요. 어중간한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확실한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 학원 강의를 마무리하고 어디 근로자로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우리 막내가 올해 이제 대학 입학을 했기 때문에 졸업은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20분 전에 봤던 이야기. 자,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사업소득은 총합소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신고하셔야 되냐면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별도로 발생되고 있다면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고 종합소득은 합산과세가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옛날에는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설명이 이해되시고 흐름이 잡히시는 분들은 참고로 개인 공부하는 거고, 설명 흐름이 안 잡히시면 살짝 건너뛰시면 됩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물어봐요. 대신에 살짝 건너뛰었을 때는 약간의 이음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암기하시면 힘들어져요.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흐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은 요렇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일단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고, 어떤 경우를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아닌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교재 220페이지 거기 1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우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자, 쉽게 갑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요게 혹이 붙었습니다. 자,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여기다가 동글뱅이 하시고 주의하라고 적으시고, 우리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221페이지 공장재단 또는 강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지금부터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공부한 실력 발휘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개념을 공부할 때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뭘로 본다? 부동산에 준하는 걸로 본다. 준부동산 아닙니까? 요게 학개론 시간에 배운 이야기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공장재단, 강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자, 갑니다.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을 부동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빌려주고 돈 받으면 부동산 임대 소득 아닙니까? 이렇게 흐름으로 잡으셔야 돼요. 어거지로 애울락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재 221페이지 참고학습. 자, 1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은 경우. 자, 쉽게 갑시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빌려주고 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로 본다?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다. 요게 우리 시험 28회 때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판매를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분양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을 했는데 다른 층은 다 분양이 되었는데 1층이 미분양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그 2월 상품 행사하는 업자가 와가지고 2달만 빌리달라 해가지고 2달 깔새로 빌려주고 돈 받았을 때, 자, 이게 뭡니까? 판매 목적으로,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판매하기 전에, 분양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돈 받았잖아요. 자, 쉽게 갑시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빌려주고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광고용으로 토지, 가구,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 옥상에 그 광고 스크린 설치되어 있는 거 있지요. 우리가 건물 옥상에 광고 스크린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뭡니까? 어떤 뭐 이제 설치해 놓고 각종 광고를 떼어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건물 옥상에 휴대폰 기주고.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자, 이 건물주는 건물 옥상을 빌려주고 돈 받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 빌려주고 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요. 그래서 봐요.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은 뭡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으면 일단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아닌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인 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흐름만 잡으시면 되지. 그 다음에 교재 222페이지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자, 일단 눈도장 찍으시고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열거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논밭, 짧게 줄여서 농지 임대소득. 그 다음에 1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합니다. 자, 그럼 읽어보셨으면 눈치가 와야 됩니다. 자,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게 눈치가 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실물을 볼 때 편합니다. 자, 우리 시험하고는 뭐 큰 관계는 없는데, 자, 봐요.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농지와 주택 임대소득만 비과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아무리 봐도 상가 임대소득, 나대지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농지와 주택만 비과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와 주택 임대소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농지가 아닌 토지, 주택이 아닌 건물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월세를 50밖에 안 받아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 달 월세를 50 받고 그래서 1년에 총 수입이 600일 때 그럼 600만 원밖에 안 돼도 상가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분들이 계십니다. 나 월 50 받는데 상가 신고 안 한 지 5년 넘었는데 이거 어쩌지? 어잘랍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계속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조건이 소득이 요거밖에 없으시면, 소득이 요거밖에 없으시면 계속 신고 안 하셔도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왜 소득이 요거밖에 없으면 왜 신고 안 하셔도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냐면은, 이유는 소규모 임대소득은 세무서에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알고 있어도 세무조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일부러 세무조사를 안 해요. 왜? 비용 대비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 봐요. 그러면 이제 월 50이면 1년에 600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상가에 뭐 대출이 있고 1년에 뭐 재산세를 낸다 그러면 이런 뭐 담보대출 이자 등등등등을 경비로 공제하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소득 금액은 한 3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세율 6% 적용하면 미납세액이 3, 6, 18, 2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개우 세금 10여만 원 추징하려고 우리가 연봉 7천짜리 세무 공무원을 여기다가 투여합니까? 이 합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부러 세무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밖에 없으시면 굳이 신고 안 하셔도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고만 안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연봉이 1억이다. 그럼 이거는 미납세액이 18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부동산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이고 근로소득도 종합소득 아닙니까? 그러면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합산된 금액이 억 단위가 넘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6%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22% 아니면 뭐 세율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우리가 20 몇 프로 아니면 30 몇 프로가 적용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미납세액이 18만 원이 아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미납세액 규모가 조금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뭡니까? 세무조사가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 소규모 임대소득만 있을 때는 신고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소규모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크다면 가급적 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왜? 미납세액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이야기고. 하여튼 자, 여기서 요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농지와 주택만 비과세를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농지가 아닌 토지 임대소득, 주택이 아닌 건물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주택 비과세를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주택 비과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교재 222페이지 거기 1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 가세하지 아니한다. 한 개의 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 9억 초과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9개 소재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소재 지역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보유 주택수를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 고가주택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국외 소재주택이거나 이 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소재 지역에 따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게 구분되셔야 돼요.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자, 이때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합니까? 자, 조금 전에 읽어보셨습니다.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인데, 요게 작년 31회 기출지문 아닙니까? 작년 31회 때 이거 물어봤었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문제가 작년에 간접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 고가주택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두 군데는 같고 두 군데는 달라요.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릅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 답을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작년 31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는 같고 두 군데는 달라요. 자, 일단 뭐는 같으냐면은 양도소득세든 부동산 임대소득이든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요거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도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이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본다는 거 같습니다. 9억 초과, 9억 초과.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어디가 다르냐면은 금액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이 9억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기준 시가가 9억이에요. 요 차이가 31회 때 문제입니다. 31회 때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틀렸지. 부동산 임대소득이 기준 시가고 양도소득세는 기준 시가가 아니고 실제 양도가액.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이미 합격의 경지에 도달하신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달라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발생된 양도 차익 모두 다
가세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고가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 모두 다 가세하는 건 아니고, 양도 가액 중 9억 이내까지는 일반 주택에 상응하는 부분이고, 일반 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9억 이내까지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비과세 가능하고, 양도 가액 중 9억 초과 금액만 가세합니다. 우리가 양도 가액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양도 차익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도 가액 중 9억 초과 금액의 양도 가격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만 가세하는 것이지 모두 다 가세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28회 때 말룸으로 봤던 이야기고, 30회 때 계산 문제로 나왔었지요.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우리가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모두 다 가세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양도소득세처럼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9억 초과 금액만 가세하는 게 아니고, 고가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임대소득 모두 다 임대소득세 부과합니다. 요게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합격의 갱신에 오르는 거고,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대충 합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한 개만 임대하더라도 가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인지 2개 이상인지 보유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222페이지 중간입니다. 거기 주택수의 계산. 자, 주택수의 계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다가구 주택입니다. 원룸.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몇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우리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이 붙었지요. 그러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고, 공시법쌤이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 못 한다 했는데,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 못 하잖아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세법상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법률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 등기법, 주택법, 건축법. 우리가 일반 법률에서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요. 우리가 일반 법률에서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획별로 구분 등기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거나 앞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빌라, 다세대 주택은 요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획별로 구분 등기할 수 있지요. 요게 공시법 시간에 배운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봐요.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 못합니다. 아, 그런데 구분 등기가 된 경우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면 제가 이야기를, 법에 이 규정이 없지. 말이 되는 이야기니까 이게 있겠지. 단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을 못 잡은 거지. 자, 힌트.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라고요. 자,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구분 등기를 한 경우 요게 힌트라고요. 뭐 했다? 아직 안 해봐서 모르시는 같네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조 변경했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조 변경을 했다고요. 아, 그러면 구분 등기 되잖아요. 아, 그 말이에요. 공법쌤 오시면 물어보십시오. 다가구 다세대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맞으면. 언제 구조 변경 가능한지는 제가 공법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럼 갑시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구분 등기가 되면 요 독립된 1구획이 한 개의 주택이 아닙니까? 그럼 주택이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그래서 여러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듣고 보니 맞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 자,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합시다.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자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이게 일반적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은 상식적이어야 되고 법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봐요. A 주택을 갑하고 을이 공동 소유를 하는데 갑의 소유 지분이 95%고 을의 소유 지분이 5%밖에 안 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을 친구들 만나서 뭐라 합니까? 나도 집이 딱 하지요. 지분은 5%밖에 안 돼도 집이 딱 합니다. 이게 일반적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자 모두 다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공유자 갑의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공유자 을의 지분이 5%밖에 안 돼도 을의 주택수에도 포함한다고요. 이게 일반적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쩐다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주택으로만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주택수에만 포함하고 지분이 적은 자의 주택수에는 포함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일반 조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이 다르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뭐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칙까지만 알고 계시고 여기 추가되는 이야기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집이 있고 배우자도 집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는 부부 사이일지라도 개인 단위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택 임대소득과 배우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개인별로 소득세 따로 부과해요. 자, 그런데 보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법의 공부 중심은 안 헷갈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그 끝이 좋으려면은 어디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봤던 거 우리가 공동 소유주택을 일반 조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 계산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할 때 개인 단위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나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개인별로 각각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합산합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어떤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거지. 이런 차이를 모르고 암기를 하시면 공부만 쇠가 빠지게 한 거고 문제는 안 풀려요. 그래서 세법이 어렵습니다. 세법을 절대로 쇠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와 공부 안 합니까? 지난주 세법 공부 하셨습니까? 공시법, 세법 수업이 없는 주도 세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정리 프린트, 재산세 종부세 비교정리 프린트만이라도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어야 됩니다. 그래야 10월 30일 날 2차까지 합격을 하는 거지. 세법 수업 없다고 아예 쳐다도 안 보다가 2주에 한 번씩 공부하면 올해는 2차는 힘듭니다. 세법도 이제 매주 보셔야 돼요. 2차까지 동차 합격이 목표면 세법 공부도 매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23페이지. 우리가 교재 223페이지 분리과세. 자, 요거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분리과세. 자, 요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자,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우리가 이제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 말 바꾸면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신고할 것인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 가세로 소득세를 신고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혹시 성격이 개팍스러운 출제위원이 출제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상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상가 임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맞아요.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소득, 나대지 임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왜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냐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8년까지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을 비과세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부터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도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봐봐요. 주택 임대소득이 소규모이신 분들이 비과세 받다가 갑자기 소득세 부과한다 하니까 뭡니까?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고 그거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달래려고 합산가세로 신고했을 때와 분리가세로 신고했을 때 둘 중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니까 갑자기 막 내가 대우받는 것 같지요. 막 혜택 받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싹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소득세 내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참 사람이 단순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